안녕하십니까. 2주 솔리테리 디벨로퍼스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 발표를 맡은 차경태라고 합니다. 저희 팀 이름은 솔리테리 디벨로퍼스로 직역하면 고독한 개발자들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프로젝트 초기에 팀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본 결과 저희 팀원분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 대체로 말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었고, 유명한 일본 먹방 프로그램인 고독한 뮤지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오마주해서 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 그 다음 프로젝트 목표, 팀원 구성 및 역할, 주요 기능 소개, 개발 인프라 및 프로세스, 그리고 시나리오 및 영상, 기대 효과, 자체 평가, 향후 발전 방향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최종 프로젝트 대주제 중 일정 관리 시스템을 선정하였습니다. 캘린더나 투두리스트 같은 일정 관리 시스템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정 관리 시스템이란 복수의 과제 중 우선순위를 선정해 조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 일정 관리 분야들 중 저희는 의료업계를 선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간호사분들의 근무 사이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른쪽 사진은 실제 간호사분이 간호사들의 근무 편성에 대한 불만을 적은 글입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간호사들은 8시간 내외 데이, 이브닝, 나이트 3교대 근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무표를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할 복잡한 조건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인터넷과 주변 지인 간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보통 월 단위로 근무 편성이 이루어지며 각자 창원 오프를 신청하고 이를 수간호사가 종합하여 근무를 편성하는데, 나이트 근무를 주에 3회 이상 들어갔다면 그 주는 아예 오프가 주어지고, 나이트에 근무한 간호사는 다음날 데이에 편성하면 안되며, 아니면 아예 나이트 전담 간호사를 뽑아 나이트 근무에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건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 수간호사 혼자서 모든 근무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규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근무를 편성하였다 해도 어떤 간호사에게는 근무일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근무 분배가 불공정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응급실 수용 거부 사태도 요즘 SNS나 뉴스를 통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대원들은 환자를 응급차에 태우고 환자가 위독하다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가까운 병원에 직접 전화하며 환자가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의료업계에서 인력에 대한 일정이나 병원 시설 관리, 사용에 대한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발견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의료업계에 특화된 일정 관리 시스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간달프로 간호사 달력 프로젝트의 줄임말입니다. 이름처럼 캘린더 기반의 일정 관리를 통해 간호사들이 편리하게 일정을 파악하고 각자의 업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AI 기반의 자동 근무 편성 기능을 통해 수간호사가 수기로 근무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정한 스케줄 배분을 통해 모든 간호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 및 응급실 가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팀원 구성 및 역할입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PM, 근무 자동 생성, 오프, 공정도 조회, CI/CD를 맡았습니다. 이덕찬님께서는 전반적인 프론트 초반 설정, 캘린더, 수술실 예약 부분을 맡으셨습니다. 홍도연님께서는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근무 분석 통계, 공지사항, 실시간 병상 정보 연동 기능을 맡으셨고, 임현조님께서는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근무 통계 차트 생성, 응급실 위치 조회 API를 맡으셨습니다. 이창신님께서는 프로젝트 평가 산출물 문서 정리, 업무 교대 요청 게시판 부분을 맡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예진 멘토님께서는 프로젝트 전반적인 방향을 설계해 주시고 개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주요 기능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간달프의 주요 기능으로는 간호사 3교대 근무표 자동 생성, 근무 교대 게시판, 실시간 응급실 위치 병상 조회, 간호사에게 이메일 알림, 수술실 예약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요 기능들을 후반부의 시나리오와 시연 영상을 통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인프라 및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업 방식으로는 GitHub 플로우 방식을 채택해 각 팀원들이 개발한 부분을 PR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머지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스프링 부트, 데이터 JPA, 시큐리티가 사용되었고 프론트엔드에서는 뷰, 엑시오스가 사용되었으며 CI/CD 부분에서는 도커, 젠킨스, AWS가 사용되었습니다. B2B 시스템인 만큼 그 외에도 적용한 인프라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래픽에 대한 분산을 위해 AWS의 한 개의 인스턴스에만 웹서버를 배포하는 것이 아닌 CPU 점유율에 따라 동적으로 서버 인스턴스가 증가 혹은 감소하도록 설계하였고, 두 번째로 무중단 배포와 원활한 형상 관리를 위해 GitHub와 도커, 젠킨스를 사용하여 GitHub에 머지한 프로젝트들을 젠킨스로 감지해 도커로 이미지화하여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을 위하여 ACM 인증서를 이용해 HTTPS로 연결하도록 하였고, 사용자 인증, 인가 처리를 위한 JWT 토큰을 저장하기 위해 레디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자의 위치 기준, 병원들과의 거리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네이버 지도 API를 사용했고, 근무 자동 생성을 위해 오픈AI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WBS입니다. 저희는 4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주제 선정, 요구사항 정의, 22일부터 29일까지는 데이터베이스, 화면, API 명세서를 설계하였고, 5월 7일부터 6월 2일까지 각자 맡은 부분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일부터 8일까지는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드린 주요 기능들과 세부 기능들을 모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듣는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고 흐름이 꽤 복잡할 수도 있어 저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호사 관리 입사자 등록입니다. 수간호사 최간호씨는 신규 입사한 차경태 간호사의 계정을 생성합니다. 수간호사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신규 입사한 차경태 간호사의 정보인 이름, 그리고 차경태 간호사의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숫자 4자리, 그리고 유형 일반 간호사로 해서 생성한 후 간호사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방금 생성한 간호사의 정보가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일정 등록입니다. 일반 간호사 차경태 씨는 6월 11일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해 놓기 위하여 개인 일정을 등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생성을 누르고 제목 세미나라고 입력하고 시작 시간 그리고 종료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자신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이유는 타인이 부서마다 일반 간호사, 수간호사 계정만 존재하고 모든 간호사들의 계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모든 간호사들의 PC가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일정을 생성한다든지 타인이 뭔가 남이 해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해 처음에 생성할 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일정 생성입니다. 일반 간호사 차경태 씨는 6월 18일에 A 환자의 맹장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수술실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수술실 번호 그리고 배정받은 간호사 그리고 내용에는 어떤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환자가 하는지를 적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번호도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수술실 캘린더에 방금 등록한 수술 일정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프 신청입니다. 일반 간호사 차경태 씨는 지금 오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차경태 씨는 7월 7일에 아버지의 회갑잔치가 있어서 7월 7일을 선택하고 사용자 인증을 통하여 7월 7일 오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가 되면 오프 일정 조회에 이렇게 대기 중인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프 승인 및 반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간호사들이 이렇게 신청해 놓은 오프들을 수간호사가 사유를 통하여 반려 혹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민준 씨와 차경태 씨가 7월 7일에 오프를 신청하였는데 수간호사가 전달받은 오프 사유로는 차경태 씨는 회갑잔치였고 김민준 씨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를 사유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김민준 씨의 오프를 반려하고 차경태 씨의 오프를 승인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근무 자동 생성입니다. 수간호사 최관호 씨는 오프 승인 이후 클릭 한 번으로 근무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는 AI를 통하여 방금 승인 및 반려한 오프와 지금까지 누적된 근무 통계를 기반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AI가 근무를 편성하여 줍니다. 이렇게 근무가 자동으로 편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공정도 조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우리 부서에 있는 간호사들이 누적 근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임시 근무가 지금 방금 AI가 임시로 생성한 근무이고 이 합계와 총 합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근무가 짜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과정에서 뭔가 한 간호사만 더 근무를 하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AI의 실수들이 발견이 된다면 이 근무 수정 이 버튼을 통해
뭐 예를 들어 오지민 간호사와 문다인 간호사의 근무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 둘을 바꿀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게 공정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근무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 반영이 완료되고 이제 정식적으로 캘린더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근무가 확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오픈 AI API의 챗GPT한테 보내는 프롬프트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약 조건들이 쭉 적혀 있는 건데, 근무는 이렇게 8시간 단위로 나뉘어져 있고, 같은 간호사가 연속으로 5일 이상 근무하면 안 되고, 이제 오프 날짜에는 그 해당된 오프의 간호사는 절대로 배정하면 안 되며, 이제 몇 개의 근무가 존재하고 뭐 몇 명의 간호사가 최대한 공평하게 나눠야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나이트 전담 간호사가 있다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제 타입이 널스인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 근무에 배정하지 않아야 하며, 총 근무수가 다 같아야 하고, 나이트 간호사들은 나이트에만 배정해야 하고, 이제 나이트 널스끼리 그리고 널스끼리 총 근무수가 같아야 하고, 이제 간호사 수와 뭐 그런 뭐 날짜 수가 잘 맞지 않아서 총 근무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 주차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우선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맞추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에 편성되는 간호사들이 또 데이에 편성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데이인 경우에는 뭐 다음 근무에 들어갈 차례면 되도록이면 이브닝에, 반대로 이브닝에 들어갔으면 데이에 편성하도록 해서 이제 공정도를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널스의 경우에는 저희 이 병원의 그런 규칙으로 선정하였던 게 이제 총 주 3회까지만 나이트에 배정이 돼서 3회까지 이제 배정이 되면 그 주는 아예 오프를 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이제 12번은 누적 근무 통계를 참고하여 간호사 타입별로 근무수가 적은 간호사는 더 많은 간호사는 덜 배정하도록 해서 누적 통계를 참고해서 공정도를 좀 맞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력은 제이슨으로 하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출력 형태를 이렇게 포맷을 맞춰 놓으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준다고 하였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고, 같은 간호사는 가능한 한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저번 달에 뭐 월수금 이렇게 들어갔으면, 저번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첫 주에 월수금 이라고 들어갔으면 다음 주에는 월수금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진 않도록 하였고, 뭐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수기로 작성하였던 수간호사가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이러한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서 근무 편성이 되므로 좀 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일상생활의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무표 확인입니다. 일반 간호사 차경태 씨는 7월 근무표가 생성되었다는 공지를 왼쪽에서 확인합니다. 이를 확인한 일반 간호사 차경태 씨는 7월 캘린더를 통해서 근무표를 조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 근무 통계 조회입니다. 수간호사 최간호 씨는 응급의학과 간호사들의 근무 분석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기, 옵션, 연도, 근무 통계인지 수술 통계인지 오프 통계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각 간호사들의 그런 근무 분석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비율도 분석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근무 누적 시간이 공정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근무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다음 달 근무 스케줄에 참조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본인의 근무 통계를 조회하고, 혹은 같은 부서 내 다른 간호사들의 근무 통계를 조회해서 전체적인 근무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간호사들이 이 두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이고, 나이트 전담 간호사들이 이 파란색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일반 간호사들과 나이트 간호사들의 근무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간호사는 나이트 전담 간호사를 좀 더 증언해달라 라는 근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상부에 이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무 교대 신청입니다. 이제 확정된 근무 같은 경우에는 수간호사가 이제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고, 그 이후부터는 뭔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내가 배정된 근무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차경태 씨는 7월 1일에 지금 급한 일정이 생겨서 해당 날짜에 근무 교대 신청글을 등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근무교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이 신청된 교대 근무들을 이제 다른 간호사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내가 저 근무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지금 강하율 씨가 한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 이미 임예린 씨가 자기는 7월 12일 데이에 오프를 신청을 하고 싶어서 이제 7월 1일 데이 글에 이미 작성이 돼 있던 거였고, 이제 강하율 씨가 방금 교환 요청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교대 요청 댓글이 작성이 되면 이제 맨 처음 그 요청 글을 작성한 차경태 간호사한테 이렇게 이메일로 교대 요청 댓글이 등록되었다는 이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승인입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댓글을 확인하고, 그러면 차경태 간호사는 이 둘 중 원하는 근무를 선택해서 채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캘린더 근무표를 확인해 본 결과 차경태 간호사는 7월 12일에 이브닝 근무가 이미 있어서 아무래도 연속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이제 7월 11일에 근무를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하율 씨의 요청을 채택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고, 이렇게 요청이 채택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캘린더를 보시면 이렇게 둘의 근무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시 두 간호사에게 이렇게 강하율님과 차경태님의 근무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이메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응급실 병상정보 수정입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간호사들은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용 병상 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제 가용 병상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용 병상 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웹소켓을 이용하여 이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가용 병상 수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1번째로는 응급실 병상 통계 조회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수간호사 최간호 씨는 응급실 병상 사용량 통계도 시간대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제 피크 시간대를 또 분석을 해서 해당 시간대에 이제 응급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시간대에 상주하는 응급의학과 간호사들을 증원 요청해서 응급 환자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12번째로는 위치 기반 병원 검색 및 환자 이송입니다. 이제 응급대원이 사용하는 이 서비스인데, 이제 응급대원 김민철 씨는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환자를 이송할 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병원 순으로 여기 리스트가 뜨고 지도에도 그 병원들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용 병상수와 전체 병상수,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도에 올려도 이렇게 간략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내 위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태우면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지금 가용한 병상수가 있는지, 지금 보시면 보라매 병원은 갈 수가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근데 특이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그냥 그렇다고 아예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먼저 해서 가용 병상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러이러한 환자인데 지금 수용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환자를 이송을 하면은 그 예전처럼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응급 환자를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네, 저희 기대 효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일반 간호사, 수간호사, 응급대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일반 간호사들로는 근무 교대, 오프 신청, 공정도 조회 등 일정 관리의 전반적인 일들을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한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간호사의 경우에는 수기로 직접 복잡한 규칙을 적용해 근무를 편성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근무를 생성해 업무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병상 통계, 근무 분석 통계를 통해 인원 증설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대원은 실시간 병원 응급실 병상 수용 정보를 통하여 보다 빠른 응급 환자 이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체 평가입니다. 네, 저희는 내부적으로 개발이 끝난 후 프로젝트 완성도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평균 9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제 초기 기획한 프로젝트 내용과 지금 완성된 프로젝트의 이제 기획안과 지금 실제 웹 서비스와의 일치도가 높았다는 점, 그리고 병원 일정 관리 시스템에 적합한 기술을 훌륭하게 접목시켰다는 점, 그리고 GitHub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코드를 이용한 소통, 그런 것들을 이용한 유지 보수를 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다만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지금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상의 병원을 기준으로 한 개의 그 프롬프트만 있어서 만약에 어떤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간호사 자동 편성은 또 로직을 더 추가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한 검증 로직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배포를 안정화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이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네, 저희 앞서 말씀드린 아쉬웠던 점을 기반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백엔드 부분에 있어서는 인덱싱과 코드 리팩토링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성능 개선, 그리고 다양한 테스트 코드를 반영하는 것이 나왔었고,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백엔드 개발자들로만 이루어진
팀이다 보니까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협업을 통해서 디자인 완성도를 한층 향상시키고, 그리고 응급대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웹보다는 모바일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의성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모바일 앱으로 응급대원 페이지만 따로 빼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아까 말한 특수상황에 대한, 아니면은 각 병원에 특화된 그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이제 소개 부분과 그런 것들이 제가 영상을 써서 최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배포된 웹사이트와 그리고 GitHub 리드미 이런 것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리드미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상 저희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